많아서 차도 못 들어가고. 예, 못 들어가죠. 지금 여기 차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요. 차 못 들어가네요. 못 들어가요. 어느 날 비좁아진 진입로에 승용차의 통행조차 불편해진 현장. 야, 저 차는 어떻게 가? 1톤까지는 가능합니다. 여기 잠깐 같이 보실래요? 현장을 보니까 이 넓이, 주차장 폭, 넓이하고 길이는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여기가 전체적으로 빈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민원에도 발벗고 나서는 베테랑 팀들이 있다는데요. 지체 없이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 행정의 달인들을 만나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이 녹아든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서북부 그리고 이남까지 있는 관문, 남양주시가 바로 그곳이죠. 오늘은 이곳에 적극 행정의 달인 의회 법무과 양기영 과장님을 만나봅니다. 모두가 숨죽여 일하는 곳에서 2년차 신입 주무관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여기 앉아. 아니 이번에 다산 이동 주차장 연접 주차 관련해서 좀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저연차 입장에서 혼자 처리하기엔 좀 법령도 명확하지 않고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좀 과장님께 좀 자문 좀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이거 같은 경우는 관계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좀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프로몬민간 제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에 이렇게 안내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게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진행하는 오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무색하게도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됐네요. 업무를 처리하면은 담당자, 물론 팀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담당자가 주체가 돼서 일을 검토를 하고 법령을 찾고 해야 되는데, 여러 분야의 베테랑 공무원 선배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고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하니까 저연차 입장에서는 확실히 시야도 넓어지고 스스로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좀 일처리가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프로 공민관 그게 뭡니까?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 의견 중에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물어볼 때도 없다.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걱정되는 게 신문상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 자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지만 감사 등 외부 기관에서 나오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프로는 베테랑을 뜻하고 목민관은 정약용 선생의 율기 정신을 잇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 목민관 제도. 시민들의 민원을 담당하다 보면 신입 담당자들은 업무 중 여러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전문 분야의 베테랑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함께해주고 있죠. 덕분에 담당자들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 네. 오늘 현장에 네. 우리 프로문민간 의견 제시 요청에 따른 현장이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 현장을 같이 한번 가실래요? 알겠습니다. 게다가 평균 일주일 이내로 신속하고 보다 실무적인 민원 해결도 가능해졌다는데요. 프로 목민관들의 현장 출장 함께 동행해 볼까요? 오늘은 총 9명의 프로 목민관들이 버스에 탑승합니다. 찾아가는 현장에 따라 함께하는 구성원들도 달라지는데요. 여러 인원들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 출장 나가실 때 많은 분들 같이 동행을 하시네요. 각자의 분야의 베테랑 공무원들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하는 팀장급 중에서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다.
라는 부분을 추천을 받아서 좀 프로 목명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뭐 투표를 해서 뽑나요? 아니면 추천을 해서? 추천 받아서 네, 뽑고 있고. 네. 아, 저는 지적 파트에만 순수하게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21년째. 21년 차요? 네네. 총 21년 정도 근무했고요. 건축 분야에서 한 7년, 그다음에 도시계획 분야에서 나머지 기간은 다 근무했습니다. 저는 이제 28년 차 됐습니다. 근무 경력이 최소 20년은 넘은 베테랑 공무원들로 경력뿐 아니라 실력까지 인정받은 팀이었네요. 첫 번째 민원 현장은 어떤 곳일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시죠? 잘 지냈죠. 민원을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해결해야죠. 감사하고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네네네. 단순하게 뭐 이게 법리적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고 실질을 한번 본 다음에 거기서 답을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죠. 현장에 같이 한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은 심각한 주차난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최대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는 연접 주차 허용을 요청한 건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투리 땅이라고 하죠. 자투리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연접 주차 방식으로 차 2대를 동시에 이렇게 세울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건데 신도시는 워낙에 지금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 공간을 확대하자니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서 가장 있는 짜투리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상에서의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좀 양성화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 부탁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민원이 들어가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법과 제도가 좀 개선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차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이런 민원을 제기해 드렸고. 잠깐만요. 네, 보면 모든 주차는 한 면이 도로에 접해져 있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차를 대면 한 면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서 이거는 기준에 안 맞는다, 준공단시의 기준에 안 맞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게 한 세대가 같이 쓰시는 거잖아요. 한 세대 같습니다. 그래서 앞차가 막으면 뒷차가 못 나가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개구리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여기 잠깐 같이 보실래요? 현장을 보니까 이 넓이, 주차장 폭 넓이하고 길이는 뭐 주차의 기준에 맞는 것 같아요. 주차하기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여기가 전체적으로 빈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빈 공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설치 기준에 맞게 설계하다 보니까 이 주차장 이 자투리 땅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현장을 직접 확인한 여러 프로 목민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솔루션을 보면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 선이 없다고 그래요. 확장이 된다고 하면 설치 기준에는 문제가 없지 않아요? 예. 그럼 다른 뭐 법률상에 문제가 또 발생된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족이 주차하는 공간으로 확장 이용을 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동차의 뭐 통행에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희 자율주행 규제 측면에서도 우리가 허용을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듭니다. 이 문제는 한번 우리 지금 현장 사진을 찍어서 한번 사무실 가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을 보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 서류만 검토했을 때와 참 많이 다르다는데요. 많이 틀립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안건을 접수할 때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사진에 봤을 때는 해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데 현장을 나와 보니까 해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실선만 없애면 확장형으로 하나의 주차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도 한 번에 충족이 될 수가 있고 저희 법률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약간 전시행정 아닐까? 그런 걱정들도 많이 했어요, 저는. 근데 혹여라도 지금 제가 제기했던 민원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소리 없는 메아리로서 그 실제 현실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항상 목소리만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거를 관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준다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타 시군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리시죠. 베테랑 팀이 다음으로 찾은 현장은 어딜까요? 버스에서 하차하자마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게 막은 거야. 이 도로를. 야. 인근 지역민들이 이용하던 유일한 진입도로. 하지만 토지 소유주의 공사 후 6m 도로가 약 3m로 축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과장 여기는 어떤 현장? 처음에는 이게 도로가 3m 도로가 이제 포장이 돼 있다가 1년 전에 이 토지 소유 부인이 지금 현황처럼 땅을 도로 포장을 판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되게 만드니까 이걸 이용하던 기존의 공장들이 많잖아요. 이 공장분들이 이용이 어려운 상태로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이거 막아놔서 차도 못 들어가고. 아니, 못 들어가죠. 지금 여기 차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요. 차 못 들어가네요. 못 들어가요. 실제로 승용차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정도로 비좁은 상황입니다. 위험하죠? 이쪽에 도초되어 있고. 야, 저 차는 어떻게 가? 1톤까지는 가능합니다. 진입과는 달리 진출하는 차량들은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었지만 불편함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의 교통방해라는 걸 저희가 미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무슨 법이 위반되는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다 현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이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회 법무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부분 이와 같은 상황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프로 목민관들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도로 실사용자들을 만났습니다.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현장을 저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또 우리가 봤더니 차도 지금 못 들어가는 상태고 그런 부분을 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그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신문고를 민원으로 해서 여러 번 냈어요. 근데 이제 만났어서 얘기를 했는데 돈을 달라. 그럼 얼마를 달라 그러냐. 그래서 각 집마다 3천만 원, 3억 3천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억 3천을 주되 등기를 못 돌려주고 사용권만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이라면 안 하겠다. 생각보다 토지 소유주와 인근 지역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그만큼 프로 목민관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진입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빠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2월 달에 저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관로가. 꽤 오래됐네. 왜냐하면 그 전에 저 블록을 차 하나가 가꾸목과 블록을 놓고 타고 넘는 걸 봤어요. 그러더니 진짜 관로를 갔다는 거예요. 인도도 새로 한 거죠? 이거 원래 인도 아니었죠? 예, 원래 저기 그 인도 블록 갖고 공구리를 어떻게 저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한번 쭉 봐서 검토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잘 되겠죠?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최대한 찾아보신다 하니까 우리가 그 자세한 법적 내용까지는 못 하시니까 고문 변호사님께서 한번 찾아보고 해주신다 하니까 기대는 하고 있어 봐야죠. 시청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아주 희망이 좀 생기고 이제 그때까지는 좀 견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드네요. 그리고
아주 뭐 시청에서 굉장히 긴급한 현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좀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곧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기대 섞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프로 목민관들은 다시 각자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역시나 서류로 검토했을 때와 다른 현장이 가장 난관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을까요? 그 건축법에 만약에 이거 아스콘을 걷어낸 거는 걷어내서 현재 재료가 바뀌어져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회법에는 전혀 명시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포장을 할 때도 재질에 대한 거는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뭐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 아스콘 포장을 하든 그런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인도를 설치를 했다. 포커스는 약간 제 관점에서는 그런 새로운 포장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신규 싶고요. 새롭게 형질 변경, 허가 없이 한 행위라는 걸 간주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더 명민하게.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저희가 근거를 잡고 행정 처분을 해야지 또 이걸 불명확한 상태로 하면 또 제3의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찾아온 식사 시간. 맛있게 많이 먹어요. 미나리가 가득. 얼큰한 찌개가 군침을 자극합니다. 성현이는 이거야 회의록 만드는 것도 힘들겠어 보면 요번 안건이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쉬운 한 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 뭐 열심히보다 즐겁게 해야 되지 않냐? 즐겁게 일하는 게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즐겁게 일을 해야지 뭐 재밌는 거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보람도 약간 찾는 게 즐거울 때 찾는 거지. 열심히는 하지 마. 즐겁게 해. 열심히 즐겁게 열심히 즐겁게? 그래 열심히 즐겁게 해야지. 그럼 아이 오늘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뭐 매운탕 먹고 음식 먹고 힘내자. 화이팅. 나와 같은 길을 걷는 후배를 응원해주고 싶은 선배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밥 한 끼를 함께하며 업무의 고충을 나누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뜻깊습니다. 고요해진 버스 안, 모두가 약속한 듯 싶은데요. 온종일 고민 가득했던 현장 업무로 쌓인 피로를 이렇게 잠시 충전해 봅니다. 네. 괜찮으세요? 오늘 피곤하네요. 오늘 현장을 좀 몇 군데 돌다 보니까 약간 피곤합니다. 그래도 지금 가시는 현장은 어디로? 지금 가는 데는 프로 몸민간 의견 제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에 관련돼서 과연 이게 현장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방문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전기차의 확산을 위해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지급 처리 절차에 대한 불편이 상당했다는데요. 저희가 친환경 보조금을 하면 온라인만 접수하면 끝났는데 그전에는 뭐 원본 제출 의무 때문에 두 가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게 합리적으로 의견 프로모민간 제도를 통해서 이게 불필요한 건 없애자. 원본은 업로드 한 걸로 가능하고 전자정보법에도 그렇게 간주돼 있으니까 이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개선된 거에 대해서 만족하신지. 시청이 제출을 해야만 업로드를 하고 나서도 원본이 도착을 해야 보조금 지급을 그 다음부터 검토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전자로 업로드를 하게 돼서 아주 많이 편해졌습니다. 잘 됐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그런 규제라는 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근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련법인 지방해배 기준의 원본 제출 의무가 있었거든요. 네. 두 가지를 충돌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견 제시로 잘 해결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뭐 하실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개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게 해주셔서 저는 이제 제가 보조금 신청 담당인데 업무가 많이 단축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올해 처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실무자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들이 보기엔 사소할 수 있는데 사실 실무자가 이게 법에 위배되는 걸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부담감이 많은데 저희가 의견을 딱 공식적으로 제시를 해주니까 걔네도 편안하게 따라오는 것 같고 해서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아주 스마트하고 합리적인데 불구하고 기존의 우리 행정 시스템 자체가 그걸 못 맞춰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의 부담감 이런 걸 우리가 좀 해소하도록 많은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현장에 다니는 게 많이 도움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는 다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은 거를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는 방안이 좀 더 쉽게 도출이 되니까 사실 적극 행정이든 규제 개혁이든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다 보니 어느덧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받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양기영 과장님의 퇴근길은 주변의 다른 동료들과 조금 다르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퇴근하고 있는데요. 다시 출근합니다. 출근을 하신다고요? 네. 어디로 다시 출근하세요? 그거는 이따가 와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출근이라는 궁금증만 남겨놓고 가시네요. 이곳은 서울의 한 대학교. 과장님 여기는 대학교인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강원대 건설업무대학원에서 견인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이게 공무원분이 강의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요건을 보면 근무 시간에 지장이 없을 것, 시의 명예 등 위촉 사항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매년 겸직 허가를 받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학위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교수를 하려면 학위를 따신 건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학 박사의 학위가 있습니다. 무려 30년 차의 공무원 경력을 살려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까지 하고 있는데요. 퇴근 후 교수님으로 변신한 과장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민원 현장을 진두지휘할 때처럼 멋지게 강의 준비에 집중하는 과장님. 그의 강의 방식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제가 실무적으로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중심으로 실무 사례를 적용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건설 및 건축 관련 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수강하는 학생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론적인 강의보다 실무에 필요한 수업으로 진행하고 적극 행정에 달인해서 교수님의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죠. 자, 오늘 강의 괜찮았나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무원으로서 이제 또 실무에서도 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좀 편하게 뭐 이해가 잘 되고 또 특히 뭐 법적인 분야에서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워낙 전문적이고 그 실무적인 업무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일들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들을 때 수업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도 도움이 많이 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표본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업무 담당자가 겪는 고충과 난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이 보다 많은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 목민관들의 멋진 활약을 응원합니다. 프로 목민관 말처럼 목민관이잖아요. 저 말씀드린 거죠. 다산 정영윤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을 이뤄받자라는 뜻이 있어서 그 이름처럼 목민관 제도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선배 공무원들이 같이 협업해서 나가는 게 하나의 시스템이 돼서 남양주가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